오늘은 애플A 교육을 진행을 할 거라서 애플A 교육을 제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본 건 또 처음이라서 살짝 약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주 살짝 서투를 수 있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애플A는 저희 시바산의 피부 정밀 검사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시바산 디바이스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복합기인 인제긴 그리고 리프팅 디바이스인 인제긴 S 그리고 정밀 검사 기기인 애플A 통 이렇게 세 종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애플A의 특징과 애플A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타사의 그런 피부 정밀 진단 기관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진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진행 순서는 저희 피부 정밀 검사가 왜 필요한지, 왜 진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애플A에서 어떤 문제성 피부를 분별할 수 있고, 어떻게 판독할 수 있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애플A가 가지고 있는 특징, 차별성, 그리고 검사하는 항목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까지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피부 검사, 피부 정밀 진단기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찍어보시거나 혹은 뭐 이렇게 카메라가 달려있는 진단기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피부의 유수분 검사기를 검사하는 그런 거를 쯤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정밀 검사 왜 하는 걸까요? 단순히 궁금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건강한지 않은지, 혹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냥 궁금해서 찍어볼 수 있는데요. 사실 문제성 피부라고 하면 문제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과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시바산의 애플A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발견해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성 피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피부를 정밀 검사를 통해서 미리 올라오지 않도록 트러블이나 색소나 주름 꺼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드름이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저희가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고객 입장에서는 어제 뭐 폭식했더니 어제 술을 많이 먹었더니 뾰루지가 났어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드름은 여드름 씨앗이 생겨나고 피부 위까지 올라오는데 90일이 걸립니다. 물론 뭐 음주를 많이 하거나 혹은 막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했을 때 그게 방화세가 돼서 이렇게 여드름 염증이 더 많이 유발된 걸 수 있지만 사실 하루아침에 생겨난 여드름이 아니라 90일 동안 피부에 머무르다가 올라온 여드름 씨앗이기 때문에 그 여드름균을 먼저 사전에 제거하면 피부 위쪽으로 올라오지 않게 사전에 제거하면 여드름 흉터, 저희가 PIH라고 하죠. PIH, 여드름 흉터가 남지도 않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발생할 수 없게끔 예방하는 관리를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색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색소를 많이 타고나는 피부도 있고요. 아무리 이렇게 찜질을 많이 주고 자외선에 많이 갖다 놔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색소가 많이 안 올라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색소는 자외선이나 자극을 받으면 올라올 수밖에 없고 색소는 단시간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길게 보고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고객들은 난 돈을 썼는데 왜 안 없어지냐라고 하는 컴플레인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올라오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예방하는 처방을 관리를 해서 아예 올라올 수 없게끔 하는 관리를 사전에 처방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부의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성 피부의 해결 방안은 문제성 피부를 예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플A에서는 어떤 문제성 피부를 특히나 잘 관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세 가지 형태를 잘 관찰할 수 있는데요. 색소 침착 피부입니다. 원장님, 제가 화면에는 지금 굉장히 피부가 아주 좋아 보이지만 사실 지금 조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저는 온라인 교육이 있기 전에
반드시 피그말 크림을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피그말 크림을 하고 아침에 발삼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한 상태여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저는 유전적으로 색소가 굉장히 많은 피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소 침착 피부를 피부 안쪽에 숨어 있는 색소들을 보기에 발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드름 피부도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가 아닙니다. 정말 환경호르몬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피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면은 한두 정도 나는 그런 여드름 피부인데요. 그런 일반적인 피부인데요. 이 애플레이 찍었을 경우에는 여드름균이 보입니다. 저는 여드름 피부가 아니라서 여드름균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코에 있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에 다 여드름균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드름균을 먼저 확인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여드름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애플레이에서는 무엇보다도 탄력 저하 피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애플레이에서는 이 탄력 저하 피부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등고선을 사용을 해서 피부의 처짐이라든지 높고 낮음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탄력 저하 피부라는 거는 사실 피부가 어떻게 꺼지고 있고 어떻게 늘어지고 있고 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건데요. 사람마다 얼굴형도 다르고 지내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 할머니, 시골 할머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분들은 자외선에 계속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연세가 지긋하신데도 깊은 주름이라든지 색소가 많이 없지만 농산일, 밭일과 농사일을 많이 하시고 야외 생활을 많이 하시는 그런 어르신분들은 비교적 같은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색소가 굉장히 짙다거나 주름이 굉장히 짙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령대라도 이렇게 주름의 형성 상태라든지 꺼진 상태, 노화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혹은 어떤 부위가 특히 꺼졌는지를 이 무아레 필터라고 하는 특수한 필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잘 발견을 할 수 있고 저희가 하이프 시술이나 MTS 시술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임상을 잘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도 제가 추후에 뒤쪽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A의 스펙인데요. 애플A 스펙인데요. 애플A 안에는 캐논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원장님들 저희 카메라 하면 캐논, 소니 뭐 이렇게 손을 꼽는데요. 캐논 렌즈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화질로 찍힙니다. 저희가 1,800만 화소, 약 1,800만 화소를 자랑을 하는데요. 아이폰 후면 카메라가 한 1,500만 화소가 됩니다. 근데 아이폰 후면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게 100만 화소를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장님들. 1,800만 화소의 화소를 달항하면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확대해도 정말 그래서 최대로 확대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고 이미지가 손상 없이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A 안에는 애플A 모드와 포트레이트 모드, UV 모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애플A 모드가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A는 검사 비용이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10만 원이라고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원장님들께서 유동적으로 변경하셔도 문제는 없으십니다. 자, 애플A에 있는 무아래 필터를 좀 본격적으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무아래 필터는 피부 정밀 진단 기기 중에 애플A에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애플A를 만든 회사에서 특허를 낸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무아래 특수 필터를 사용한 곳은 애플A만 있다. 이 무아래 필터가 도대체 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무아래라고 하는 것은 빛의 현상입니다. 무아래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원장님들 이런 모니터, 컴퓨터나 TV, 텔레비전 같은 거 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화면이 울렁울렁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울렁울렁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무아래 현상 때문입니다. 빛의 현상인데요. 빛이 이렇게 부딪히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빛의 현상을 사용을 해서 정형외과에서는 척추의 휘어짐 정도를 무아래 현상을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할 때도 있고 실제로 의류에서 옷을 만드는 곳에서는 여성의 몸이 평균이 아니다 보니까 볼륨감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무아래 현상을 사용을 해서 의류 디자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낮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아래 현상, 무아래 필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피부에 등고선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의 높낮임과 꺼짐, 리프팅 상태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장님들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초등학생 때 사회과 부도, 요새는 사회과 부도를 안 쓰나요? 사회과 부도에서 많이 만나본 그림일 겁니다. 등고선이 나타나는요. 이 등고선은요. 진할수록 색깔이 진할수록 높은 곳이고 색깔이 연할수록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높게 올라갈수록 진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진한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연한 곳이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진한 곳이 높은 곳이구나, 연한 곳이 낮은 곳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있는데요. 경사진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파인 윙클이라고 적혀 있는 곳은 경사가 굉장히 완만합니다. 완만하게 패여 있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많이 패여 있지 않게 완만한 곳은 주름이 아직 생성되지 않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름이 생성되려고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경사가 깊게 꺾여 있는 선을 또 보실 수 있을 텐데 꺾여 있는 선은 이미 주름이 생성이 돼서 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얼굴을 보시면 저희가 이마랑 광대, 코끝, 그리고 가끔 입술이 도톰하신 분들은 입술에도 이렇게 진한 원이 생깁니다. 진한 원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가 가장 높다라고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요. 가끔 저는 원장님들 저는 앞광대가 없어서 이렇게 웃어야 나거든요. 앞광대가 없어요. 여기가 납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연하게 촬영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판단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한 곳이 가장 높은 곳 아래로 갈수록 연해진다. 왜냐하면 아래로 갈수록 볼륨이 낮아지니까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진한 곳이 높은 곳, 연한 곳이 낮은 곳. 움푹하게 패여 있는 깊게 패여 있는 곳이 주름이 이미 생성된 곳 그리고 아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곳은 주름이 생기려고 하는 곳, 주름이 생성되려고 하는 곳, 예방 관리를 처방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촬영입니다. 저희 포트레이트 촬영은 실사 모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사 모드라고 하는데요. 포트레이트 모드, 실사 모드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가 1800만 화소를 자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카메라를 딱 보시면, 카메라 렌즈를 보면 저 이렇게 핸드폰 카메라는 납작하지만 실제 이 캐논이나 DSLR 같은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보면 가운데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안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저희 원장님들 이렇게 셀카 찍거나 하면 갑자기 얼굴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안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렌즈가 볼록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가 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안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얼굴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어안 효과 없이 왜곡되지 않게 있는 그대로를 촬영할 수 있는 게 애플A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안 효과 없이 이미지 손상 없이 진단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나 애플A의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저희가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크게 확대해도 깨지지 않는 화질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볼 수가 있는데요.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모공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공의 처짐 현상을 같이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서 조금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면 모공이 이렇게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상태가 있고 아직 동그랗게 예쁜 모양을 띠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동그랗게 예쁜 모양을 띠고 있는 건 아직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아서 아직 이렇게 모공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아래에서 잡아당기니까 앞에서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겁니다. 세로로 길쭉하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할 수 있고 저는 사실 FLA를 찍기 전까지는 저는 피부 묘기증이 있는데요. 그냥 저는 피부 묘기증이 있으니까 그냥 물리적인 자극에만 조금 예민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FLA를 찍으니까 여기 아래쪽에 혈관이 정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LA를 찍기 전까지는 제 피부가 얇은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크게 예민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부위에 뭐 산을 사용을 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의 혈관 비침, 피부의 얇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고 왜냐면 저는 제 얼굴을 거울을 들여다보고 조명 이렇게 켜서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볼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그리고 고객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원장님들도 이렇게 조명을 환하게 켜서 한 번 이렇게 들여보신 적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르시고 지내실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FRA를 찍으면 충격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충격을 굉장히 많이 먹어서 찍고 나면 집에 그냥 돌아갈 수 없는 계속 '내 피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기기가 바로 FRA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의 들뜸 현상이라든지 모공의 늘어짐이라든지 혈관 확장까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모드가 포트레이트 모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UV 모드입니다. UV 모드 역시 1800화소로 찍기 때문에 타사의 UV 모드랑은 비교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이 타사 피부 진단 기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FRA 진단 기기인데요. 잠깐 확대를 하면 자, 화장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흰 점들이 살짝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피지 조금 있으시네요. 여기 나비존이랑 코랑 이런 쪽에 피지가 조금 있으시네요. 정도로만 진단을 어, 할 수 있지만 애플A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보시게 되면 여기에 피지와 이런 여드름균이 모공 하나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것 역시도 크게 확대했을 때 1800만 화소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크게 확대했을 때 깨지지 않는 화질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뒤쪽에서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화사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동일한 선에 뒀고요. 옆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왼쪽 사진이 타사고 이제 오른쪽 사진이 애플레입니다. 동일한 분을 촬영을 한 건데 이렇게 굉장히 어둡게 나옵니다. 타사의 그런 정밀 진단기를 봤을 땐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데 애플레이를 찍었을 때는 굉장히 진하게 선명하게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여기 보이는 색소보다 옆에 보이는 색소가 훨씬 더 선명하게 더 많이 보이시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 두 분은 동일한 분인데 앵글이 조금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분은 동일한 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코에 이렇게 맞네. 코에 피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서 하얗게 피지가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 보이세요 정도로만 진단을 할 수 있지만 오른쪽 사진을 보면 피지가 하나, 모공 하나에 피지가 박혀 있고 손털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질이 높게 해서 이렇게 하나 붉은색 피지, 핑크 피지와 흰색 피지를 모공 하나하나에 박혀 있는 이렇게 각질이 들떠 있는 것까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차별점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FA에서는 정면과 측면까지 다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피부의 처짐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고 측면에서 돌렸을 때 훨씬 진단이 잘 됩니다. 그래서 FA에서는 총 7가지 각도를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정면 사진 한 컷과 이렇게 좌우 30도, 그리고 좌우 45도, 좌우 60도까지 꺾어서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원장님께서 많이 정면과 좌우 30도 정도만 촬영을 하셔도 굉장히 진단을 잘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도 제가 이따가 같이 카메라 켜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UV 모드에서는 어떤 걸 확인할 수 있느냐? UV 모드에서는요, 피지 및 트러블, 그리고 색소를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 2g 정도의 피지 분비를 적당히 분비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유분이 많으면 여드름이 발생되고 약간 답답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하루에 피지 분비가 되지 않으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이 유분막이 피부를 감싸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안쪽에 있는
수분들이 다 증발돼 버려서 굉장히 건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악건성이신 분들을 촬영을 해보면 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얀색 피지도 정말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핑크 피지뿐만 아니라 하얀색 피지가 정말 하나도 없어서 뭘 발라도 개선이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처럼 피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루에 1g 정도의 피지가 적당히 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적당히 분비된 피지는 괜찮지만 핑크색 피지를 발견할 수 있을 텐데 핑크색 피지는 건강한 피지고요.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피지고 피지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는 피지입니다. 그래서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피지를 제거를 하게 되면 여드름균이 함께 제거되기 때문에 여드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소도 마찬가지로 UV를 추가시켜서 안쪽에 숨어있는 색소를 발견하는 기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 피부 밖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색소는 이렇게 포트레이트 모드로 확인이 되지만 안쪽에 숨어있는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색소는 UV 모드에서 촬영을 하면 굉장히 선명하게 잘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색소는 이미 올라와 버리면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색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애초에 올라올 수 없게끔 기전을 끊어내서 차단하는 관리를 먼저 진행을 해두면 표피 위쪽으로 색소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관리를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볼 쪽에 있는 곳을 보시면 볼 쪽 여기 나비존을 보시면 하얀색 건강한 피지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 있는데요. 콧볼이랑 콧 여기 콧망울 쪽에는 핑크색 피지가 잔뜩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피지 분비가 적당히 있고 혹은 피지 분비가 많으신 고객님들은 여기 코에 핑크색 피지가 없으신 분이 없습니다. 저는 건성도 아니고 지성도 아닌데요. 계절을 조금 많이 타는 그런 건성도 지성도 아닌 딱 중성 정도의 피지인데 그런 피부 타입인데 저도 UV 모드 촬영을 하면 여기 코에 이렇게 화이트헤드가 있는데 여기에 다 핑크색 피지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신 분들은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신 분들 아니면 대부분은 코 고랑이나 코 부분에 핑크색 피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나비존에는 아직 흰색 피지만 있기 때문에 건강한 이제 유분을 분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쪽 사진을 보시면요. 옆쪽 사진은 포트레이트 모드로 촬영한 이마와 UV 모드로 촬영한 이마를 동일한 분의 같은 날에 찍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포트레이트 모드로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대부분 재생이 돼서 이렇게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색소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UV 모드로 찍었더니 굉장히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표피에서도 다 재생이 돼서 흔적이 사라졌지만 안쪽에는 아직 흔적이 남아 있어서 안쪽에는 아직 재생이 덜 돼서 흔적이 남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마에 이렇게 색소 UV를 찍었는데 이마에 이렇게 남아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분은 청소년기나 혹은 어릴 적에 지금은 이렇게 한데 이렇게 유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청소년기나 어릴 적에 이마에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나셨던 분이라고 예측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혹시 청소년기나 좀 어릴 적에 이마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나셨나요? 물어보면 거의 100이면 100, 10이면 10, 네, 맞아요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서는 거의 다 재생이 됐지만 진피에서는 그때 재생을 제때 시켜주지 않아서 색소가 아직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A 모드인데요. 애플A 모드에서는 탄력이나 꺼짐이나 피부 꺼짐이나 주름 상태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진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굉장히 연령대가 어리시고 이분은 제가 뒤에 이제 정면과 양쪽을 다 첨부해 주신 분인데 이분은 얼굴에 모형물을 맞으신 분이에요. 필러 같은 걸 이렇게 넣으신 분이라서 피부선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시는 분이고요. 이 옆에 있는 분은 일년 남성분이고 연령대가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잘 모르시지만 딱 봐도 등부선이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뭔가 진단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애플A 설명을 다 해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A에서는 이렇게 딱 찍으면 객관적으로 고객님의 피부에 어느 부위가 높고 어느 부위가 꺼졌고 어느 부위가 지금 주름이 생성되려고 하는지 혹은
어느 부위가 생성이 이미 됐는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포트레이트 모드입니다.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레이트 모드에서는 피부 건조증이랑 붉음증, 예민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부 건조증은 매트한 부분을 찾으시는 건데요. 지금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좀 건조하신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해보면 지금 여기 kit에 덮여 있는 사진이라서 자세히는 안 보이실 건데요. 여기 이마에 굉장히 매트하게 이렇게 잔주름이 따다다다닥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이실 거예요. 보이실 거고 여기 이마 부분이 대부분 많이들 건조하시거든요. 지성 피부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런 매트한 부분을 발견해서 이미 가성주름을 생긴 곳은 가성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주름인데 가성주름을 방치하고 그냥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게 점점 깊어져서 깊은 주름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트한 부분을 미리 조기에 발견해서 수분 관리를 처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이시네요. 굉장히 얇으시고 여기 혈관이 다 비쳐 보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얇고 민감하신 분이고 정면에서만 봐도 부흡증이 도드라지시는 그런 분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뒤에 사진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분석하는 방법을 진행을 해드릴 건데 분석을 하실 때는 원장님들 사진 촬영을 일단 다 합니다. 정면, 측면 양쪽 다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F존이라고 하는 걸 나눌 건데 저희가 왜 F존이라고 하냐면 F레이라서 F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F존 나누실 때는 제가 지금 F존 나누실 때는 세로로 한번 세로줄 요렇게 세로로 한번 그리고 눈썹 밑에서 한번 요렇게 그리고 코 밑에서 한번 요렇게 나누면 총 6군데의 피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실 때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혹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원장님께서 편하신 순서대로 붙이시면 되고요. 6군데로 나눠서 1번부터 확대해서 1번 진단, 2번부터 확대해서 2번 진단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UV 모드 같은 경우에는 UV 모드와 포트레이트 모드를 동시에 켜두고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U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숨어있는 색소나 여드름균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포트레이트에선 보이지 않는 색소가 UV 모드에서는 보이고 포트레이트 모드에서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로만 진단이 되지만 UV 모드에서는 여드름균을 가지고 있는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띄워주시고 비교하면서 진단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부끄럽지만 저의 사진입니다. 클렌징을 하고 저를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세로로 한 번, 가로로 두 번, 세로로 한 번, 가로로 두 번 나누어서 1번부터 진단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잠깐 끄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원장님들께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더 확대를 하면 저는 유전적으로 색소가 많은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같이 진단을 해보면 자, 이 부위가 되겠다. 눈썹 윗부분. 눈썹 윗부분 확대해서 봤을 때 자, 포트레이트 모드 먼저 보겠습니다. 포트레이트 모드 먼저 보시면 파일이 커서 조금 느리네요. 제가 매트하다고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잔주름이 많이 보이고 가성주름이 많이 보이는 곳인데요. 실제로 저는 이마가 좀 건조합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마가 조금 건조한 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지금 PPT 파일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모공 하나하나까지 다 보입니다. 여기 눈썹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런 부분만 색소가 드문드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옆에 이제 UV 모드를 볼까요? UV 모드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마에는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스트레이트 모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제가 이마에 여드름이 2개 정도 났어서 이 당시에 2개 정도 났어서 작년쯤에 찍은 건데 작년 봄쯤 찍은 건데 여기에 남아 있어서 아직 재생이 덜 돼서 이렇게 표피에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왼쪽 다시 UV 모드 보시면 마찬가지로
색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얘는 제때 재생을 잘 시켜주면 남아있지 않을 거고요. 저 최근에 UV 모델 찍어본 적은 없어서 다시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볼 거예요. 3번. 3번 여기 눈, 여기 광대 부분이었죠. 대부분 색소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색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그냥 포트레이트로 보면은 누구나 다 있을 법한 그냥 가벼운 파운데이션 요새 커버력이 너무 좋으니까 쿠션이 너무 잘 나오니까 커버력 좋은 쿠션 하나 정도만 발라도 전 실제로 되게 커버가 잘 되는 그 정도의 주근깨인데요. 그 정도의 주근깨고 색소인데 UV 모드를 찍어서 보는 순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는 그때 이후로 피그말 크림을 굉장히 꾸준히 바르고 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진해질 수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돼요. 날선 차단을 잘 하지 않고 피부에 계속해서 데미지를 주면 이렇게까지 주근깨가 짙어질 수 있고 이렇게 짙어졌을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연화시키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올라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사실 이쪽보다 이쪽이 더 심합니다. 이쪽이 더 심해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포트레이트 보시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어느 정도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눈을 이렇게 다 크게 모자이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눈 옆에도 색소가 너무 많아서 모자이크를 크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이쪽 보시면 드라마틱하게 색소가 굉장히 진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레이를 찍고 굉장히 한번 엄청나게 심란했던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저는 피부를 전공을 해서 제품 회사에 다녀서 고민이 없지만 일반 소비자분들이었으면 이 사진 밤에 눈을 감아도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생각이 많이 났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색소가 진해질 수 있다는 점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5번, 6번을 볼 건데 5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저 포트레이트 모드 찍었을 때 여기 혈관이 보입니다. 딱 봐도 혈관이 보여집니다. 저는 여태까지 여기 제가 이렇게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자, 여기 5번, 6번 색소는 많이 없지만 혈관 때문에 이렇게 약간 혈관이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에 지금 색소가 올라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대만큼 진하지는 않지만 지금 색소가 여기까지 퍼져서 네, 여기 볼 아래쪽도 색소가 생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 시바산의 피그제닌 관리라든지 바로코비씨 관리는 색소 짙어지는 걸 산화된다고 하는데 산화의 반대말이 환원이거든요. 반대로 가게 하는 거. 환원시키는 역할을 비타민C가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바로코비씨 관리라든지 색소로 올라올 수 없게끔 예방하는 피그제닌 관리를 미리 처방해서 색소가 진해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놓고 봐도 여기는 비교적 깨끗한데 여기는 이렇게 깨가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측면 사진입니다. 측면 사진을 보면 더 드라마틱하게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색소 이렇게 혈관이 확장이 되어서 포트레이트 모드로만 찍어도 아래에 있는 혈관이 다 이렇게 비쳐서 색소가 굉장히 얇다는 뜻이죠. 색소가 그냥 클렌징만 하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딱 봤을 때는 혈관이 다 비치는 굉장히 예민한 그런 피부가 얇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런 혈관도 이렇게 보시면 거미줄처럼 실처럼 있는 모습, 거미줄 실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이 색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혈관입니다. UV가 멜라닌에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반응을 하는 거고 사실 멜라닌은 좀 더 진하게 판별하는 것 뿐이라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실처럼 있는 건 다 혈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옆으로 틀었을 때 여기 광대 부분, 광대가 도드라져 있잖아요. 광대 부분에 때가 이렇게 다다다다닥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금 제가 모자이크 하는 과정에서 조금 화질이 깨졌는데 여기 콧 부분에 핑크색, 콧볼과 콧장 곳곳에 핑크색 피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나타나진 않지만 피부 장벽이 많이 손상되거나 혹은 찌분비가 갑자기 많아지거나 각질 제거를 잘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각 여드름이 생성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정말로 제가 이쪽에 올라온 색소가 정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컨실러를 따로 하지 않거든요. 정말 그냥 쿠션 하나만 바르고 다녀서 그 정도로만 해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서
정도의 색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법한 색소인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UV 컷을 찍었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색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관자놀이까지 많이 뻗어 있는 색소가 많이 뻗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옆쪽 왼쪽에도 이렇게 핑크색 피지와 핑크색 피지가 이렇게 콧볼이랑 콧잔등에 다 같이 있는 그런 피부였습니다. 혈관 확장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제가 정말 부끄럽지만 저만큼 색소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색소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색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UV 모드만 찍어도 이렇게 딱 봐도 숨어있는 색소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비타민C 관리나 색소가 올라오지 않게끔 처방하는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꼭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모드인데요. 포트레이트 모드 분석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F존 나눈 상태로 모공 상태, 각질 상태, 색소 상태, 여드름 상태, 예민 상태 그냥 눈에 보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모공 상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공이 늘어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그랗게 예쁜 모공을 띠고 있지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늘어지면 이렇게 있다가 얘가 밑에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모공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진 모공은 MTS 시술을 하시거나 데미지 부스터를 하시거나 그래서 아래쪽에서 차오를 수 있는 관리를 처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질 상태는 이렇게 매트한 곳은 대부분 각질이 들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색소는 UV 모드랑 비교해서 상태 분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드름 상태가 결절인지 낭종인지 화농성인지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볼 수 있고 예민 상태, 저는 여기가 얇은지 몰랐는데 조명을 환하게 켜서 1800W로 딱 찍으니까 여기가 굉장히 얇게 다 비치는 모습을 발견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진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레이트 모드와 UV 모드는 동시에 켜두고 비교하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F레이 모드입니다. F레이 모드가 F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F존을 나눌 건데 사실 F존을 6개로 나눌 필요는 없으시고 정면에서 나눌 때는 세로선 하나 정도만 나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등고선의 간격, 등고선의 라인 상태를 확인을 할 건데 등고선의 간격은 촘촘하고 일정할수록 늘어지지 않은 피부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고선이 이렇게 1번 등고선과 2번 등고선과 3번 등고선이 동일한 간격으로 촘촘하게 늘어져 있으면 이렇게 피부가 쫀쫀하게 올라붙어 있다는 뜻이고요. 근데 1번이 1, 2, 3번까지는 촘촘하게 있지만 3번부터 4번까지가 확 늘어났어요. 그럼 그 부위가 꺼지거나 처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고선 라인이 촘촘하고 일정할수록 굉장히 쫀쫀하게 올라붙어서 아직까지는 처지지 않은 피부라고 판독을 할 수 있고요. 등고선 라인 상태 같은 경우에는 투명할수록 굉장히 건강한 피부입니다. 저희가 거울을 본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거울을 예쁘게 반질반질하게 잘 갖다 놓으면 거울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이죠? 근데 이 거울을 사포로 갈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사포로 갈면 피부에 이 거울에 요철이 생기죠. 유리철에 요철이 생기죠. 그럼 굉장히 뿌옇게 잘 안 보이게 되는데요. 피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고 알아서 빛나고 있으면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아서 이렇게 빛을 잘 반사시킬 수 있는 경우가 되면 굉장히 뚜렷하게 등고선이 잘 보입니다. 근데 피부에 요철이 많고 건조하고 각질이 들떠 있고 이런 경우에는 빛이 반사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애플리 모드를 딱 찍었을 때 UV 등고선이 너무 연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사실 그 고객님은 탄력 관리보다는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는 관리를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고객님이다라고 판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관리, 1회 발산 관리만 하더라도 굉장히 등고선이 선명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90도로 늘어진, 팔자주름, 밑단밴드 볼처짐, 주름 생성 방향 예측 이런 거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정면 판독을 하실 때는 좌우 대칭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완벽한 등고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분이시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마가
동그랗게 예쁘게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가 가장 높은 부위, 동그란 원이 있는 부위가 대부분 가장 높은 부위예요. 그래서 이마랑 코랑 턱이랑 광대에 많이 생기는데요. 이 원이 이마를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이렇게 비대칭이거나 혹은 이렇게 비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 잘 맞는 경우가 없는데요.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굉장히 잘 맞아서 여기가 동그랗게 좌우가 잘 맞게 있고, 근데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눈썹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한쪽만 주기적으로 많이 쓰면 이 원이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에 이거 제가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올라가 있고 이쪽은 내려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조금 더 샷을 많이 추가해야 되는 상태가 되고, 대부분 이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볼도 다 조금씩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1번 선과 2번 선의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고요. 1번 선에 평행합니다. 2번 선도 평행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좌우 대칭이 안 맞아서 틀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게 아래로 처지면서 1번, 제가 임의로 설정한 1번, 2번 선이 약간 요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얼굴이 터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하이프를 시술을 하실 때 저희가 3000샷 기준으로 하는데 동일하게 15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쪽 얼굴이 좀 더 처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한 1300, 이쪽에는 1700 이런 식으로 샷을 조금 더 추가해서 좌우 대칭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좌우 대칭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등호선 간격이라든지 라인 상태, 선명한지 않은지 이 정도를 판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장님들 F레이 모드는 정면 하나, 측면 양쪽에 두시고 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면 보실 때 이 고객님 아까 보형물 넣으신 그 예쁘게 이렇게 필러 같은 거 넣으신 그 고객님이십니다. 이 고객님은 이마가 여기에 보형물을 넣어서 여기 가운데 선명한 동그라미가 있죠. 진한 선명한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게 시술을 아주 예쁘게 잘 받으신 상태고요. 그리고 좌우 대칭도 잘 맞으시는 편이에요. 좌우 대칭도 잘 맞으시는 편이고, 근데 이제 왼쪽으로 고개를 틀었을 때 이때부터 볼 건데요. 이때부터 보실 때는 가장 큰 타원형을 위주로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가장 높게 올라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큰 타원형이 75도로 꺾여 있느냐, 혹은 90도로 꺾여 있느냐를 보실 건데, 이 큰 타원형이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렇게 입술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입술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는 원이 나이가 들거나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거나 하면 90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원형이 이렇게 사선을 보고 있지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90도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는 특히나 리프팅이 좀 시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고객님 가장 큰 타원형은 아직까지 75도 이렇게 입술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고객님은 여기 심부볼이 조금 있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심부볼이 조금 있으셔서 이 선까지는 아직까지 75도를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 이 선부터는 바로바로 90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심부볼이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하이프 시술을 하시거나 이렇게 MTS 관리를 하면 여기가 리프팅 되면서 나머지 코도 다 이렇게 75도로 방향을 바꿀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이 고객님 정면에서 봤을 때는 팔자주름 도드라지지 않는데요. 꺾자마자 팔자주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고요. 라이트라고 적힌 쪽이 오른쪽이고 레프트라고 적힌 쪽이 왼쪽인데요. 왼쪽 보시면 왼쪽도 마찬가지로 75도로 보고 있다가 여기 심부볼 되자마자 다 90도로 떨어집니다. 90도 심부볼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고객님이고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팔자주름이 훨씬 깊으신 상태입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지워드리면
펴자마자 팔자주름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데요. 정면에선 거의 보이지 않지만 펴자마자 굉장히 진한 팔자주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 잘 맞고 예쁘게 시술이 잘 됐지만 여기 심부볼이랑 팔자주름만 잘 이렇게 메워주시면 더 예쁘게 증고선이 바뀔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증고선 간격 굉장히 촘촘합니다. 아직 처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올라붙어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객님은 좌우 대칭이 조금 안 맞으세요.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우 대칭 안 맞으신 거 세로선 하나 쭉 놔두시면 이마 대칭은 잘 맞으세요. 이마는 어느 한쪽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지 않았는데 가장 진한 원이 위치가 조금 다르죠. 얘가 조금 더 올라가 있고 이 선과 이 선의 위치가 많이 다릅니다. 약간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처져 있는 상태라서 이 고객님은 right, 오른쪽이 훨씬 더 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이 훨씬 더 처져 있는 상태라서 파이프 시술을 하실 때 오른쪽에 샷을 훨씬 더 많이 추가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측면으로 틀었을 때 고객님 보시면 전부 다 90도로 떨어지는 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심부볼이 없는 경우에는 그럴 경우 굉장히 많고요. 90도로 떨어지는 선이 하나도 없어서 사실 리프팅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신 피부는 아닌데요. 이 고객님 보시면 팔자주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깊게 꺾여 있는 부분은 이미 주름이 많이 생성된 곳이다. 이 고객님 팔자주름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과 팔자주름에 집중해서 시술을 진행해야 하는 고객님이고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90도로 떨어지는 부분 하나도 없지만 여기 팔자주름이 굉장히 깊고 예리하게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팅 시술보다는 팔자주름과 좌우 대칭을 맞춰주는 관리를 진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완벽한 등고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굉장히 촘촘하시거든요. 완벽한 등고선을 가지고 있지만 팔자주름과 좌우 대칭이 잘 맞지 않는 경우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면을 봤을 때 좀 이쪽으로 치우쳐 있네요. 보이시나요? 이 원이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조금 더 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왼쪽이 조금 더 터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가 또 마찬가지로 왼쪽이 더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샷을 추가해 주셔야 되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측면으로 봤더니 이 고객님은 제일 큰 원부터 90도로 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네요. 리프팅 시술이 조금 많이 필요하신 고객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바로바로 90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팔자주름도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리프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피부고 이쪽 얼굴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타원형이 바로 90도로 떨어지네요. 비교를 해볼까요? 75도로 떨어지고 있고 75도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고객님은 바로 90도로 떨어집니다. 바로 90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리프팅 기술이 아주 주기적으로 많이 받으셔야 되는 고객님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오른쪽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왼쪽이 조금 더 많이 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샷수를 조금 더 많이 추가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고객님은 앞 고객님이랑 조금 비교가 돼서 제가 가지고 온 고객님인데 이 고객님도 거의 완벽하게 다 75도로 떨어집니다. 90도로 떨어지는 원이 거의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90도로 떨어지는 원이 거의 없는 고객님이고 이 고객님도 팔자주름 조금 있으신 편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고객님은 팔자주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근데 등고선이 살짝 옅으세요. 지금 클렌징을 하신 상태인데 살짝 등고선이 옅으셔서 유수분 밸런스 관리를 맞춰주는 관리를 해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과 비교가 많이 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뒀고요. 그리고 등고선이 유수분 밸런스가 안 맞으면 등고선이 연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제가 사진을 찍을 때 F레임 모드, 포트레이트 모드, UV 모드 이렇게 딱 찍는데 작은 사진으로 펴지만 작은 사진으로 봤는데 이 고객님 왼쪽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포트레이트인가 F레임인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다른 사진을 봤을 때 등고선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유수분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으신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프팅보다도 지금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수분을 공급해주는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왼쪽은 또 제 사진입니다. 또 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제가 색소 굉장히 많았잖아요. 6대 모드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찍은 사진이에요. 메이크업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UV 모드에서 찍었을 때 UV는 미세한 UV를 투과시켜서 피부에 투과시켜서 색소와 여드름균을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면 이렇게 색소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제 사진 아까 보여드렸죠. 색소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색소는 제가 화장으로도 커버가 안 된 그런 그런 주근깨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다 보여지는 건데 제가 색소 굉장히 많았지만 이렇게 보랏빛으로 약간 빛나는 거는 자외선 차단제 기능입니다. 그래서 딱 찍었을 때 이렇게 뭔가 보랏빛이 돌고 색소가 뭔가 안 보인다. 색빛도 잘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얘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둔 상태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클렌징을 하고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클렌징을 했는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등고선이 잘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수분 크림 하나만 바르셔도 UV 컷을 스프레이 모드는 굉장히 잘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면 UV 모드를 촬영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원장님들께서 선크림 잘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검사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이렇게 UV 투과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반드시 제거하고 촬영해 주셔야 된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자 같이 사진 첨부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은 인덱인 S 하이프 시술하고 난 다음에 임상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가 비포고 얘가 애프터입니다. 임상 사진을 내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거라서 저희가 5턴샷 정도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공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이마에 하트 모양으로 패여 있어요. 하트 모양으로 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패여 있는 부분이 이미 생성된 주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미간을 많이 찌푸리시면 여기 하트 모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고객님은 주름은 없지만 눈썹뼈가 굉장히 도드라진 그런 남성분이셔서 이렇게 트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채워야겠다라고 막 샷을 추가했는데 사실 뼈 부분을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는 없어서 여기가 이렇게 조금 진하게 채워진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 것 말고는 드라마틱하게 바꾸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마 뼈 부분은 우리가 하이프로는 조금 시술하기가 어렵구나라고 판독이 돼서 사실 이마나 근육 같은 곳은 손으로만 잘 풀어주셔도 림프 배출이나 여기 근육이 많이 풀리면서 조금 이렇게 변동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눈썹이나 뼈 가까이 있는 부분은 하이프 시술보다는 이렇게 매뉴얼 테크닉으로 조금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색깔이 진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요 모자이크를 해둬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간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간격이 촘촘할수록 더 올라붙은 피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간격이 타이트닝해지면서 간격이 촘촘해지면서 피부가 더 올라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비포, 얘가 애프터인데요. 봐도 여기가 굉장히 많이 채워졌어요. 여기가 굉장히 많이 채워져서 색깔이 진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등고선이 조금 늘어져 있었는데 얘가 좀 올라붙으면서 등고선 간격이 촘촘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임상만으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시술 결과를 딱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하이나 윤곽 관리를 했을 때는 원장님들이 이제 처음에 많이 하시던 부분이 두시고 반쪽 관리하고 거울 보여드립니다. 고객이 거울 보여드리고 고객이 여기 턱선이 많이 정리가 됐고 여기 턱선 많이 정리되고 여기가 좀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보이시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보여드리고 네 그럼요 하고 이제 나머지 반쪽을 관리를 해서 양쪽 관리를 많이 하는 시술로 했을 텐데 애프레이를 찍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객관적인 사진 수치로 보이기 때문에 고객님께 조금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고요. 그래서 인젝인 S랑 애프레이를 같이 활용하시는 게 굉장히 임상을 잘 낼 수 있는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하이프로 5턴샷을 썼습니다. 이 고객님은 제가 700만 첨부를 했는데요. 이 고객님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기워져 있던 원이 진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진한 곳이 높은 곳이다. 말씀드린 그래서 즉 이곳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원의 위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올라붙은 상태, 꺼져 있던 게 이렇게 살짝 올라붙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 고객님은 여기 팔자주름이 굉장히 잘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붙어서 타이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기가 까맣게 그냥 이렇게 눌려 있었는데 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채워지면서 지금 제가 얼굴이 조금 있긴 한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진해지고 높아졌다라고 판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시조필링 관리를 하고 이렇게 매뉴얼 테크닉, 손으로 윤곽 테크닉 같은 걸 딱 진행한 사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고객님 여기가 비포, 여기가 애프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비포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하얀 부분이었는데 여기가 채워져서 까매졌고요. 그리고 등고선도 더 촘촘해졌습니다.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개만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생겼고 등고선 간격이 더 촘촘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도 0.25cm였던 게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9.25cm로 줄어든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조필인 1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윤곽 관리, 손으로만 가볍게 매뉴얼 테크닉을 했는데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등고선이 굉장히 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으면서 수분이 잘 채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잘못 촬영된 사진이라서 제가 첨부를 했는데요. 잘못 촬영된 사진 어떻게 잘못 촬영이 됐느냐.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지었기 때문에 포차가 더 깊어지고 원래는 여기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웃으면서 여기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A 촬영하실 때는 반드시 표정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얼굴 근육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촬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얼굴 근육을 사용해서 촬영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촬영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애플A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애플A는 턱 받침대가 있습니다. 턱 받침대를 이렇게 끼워야 됩니다.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끼워지면 이마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잘못 촬영된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촬영된 사진도 같이 가지고 와서 원장님 촬영하실 때 각도가 맞진 않는지 원장님들께서 고객님들께서 들어갈 때 껴서 웃음을 참지는 않는지 보통 참고 있을 때 약간 보이잖아요. 잠깐 기다려주시고 얼굴 근육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촬영을 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촬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같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델분을 섭외를 해서 모델분과 함께 잠깐 촬영하는 방법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애플A 촬영을 하실 때는 제일 먼저 이 후면에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먼저 켜시고 그 다음에 화면 공유를 다시 해드리면 이 애플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플A 프로그램을 켜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폴더 하나를 만드셔서 저는 애플A 픽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하는 폴더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저장하는 폴더 선택하고 나시면 스타트 애플A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켜집니다. 모델분이시고요. 그래서 애플A 모드, 포트레이트 모드, 그리고 UV 모드 이렇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실 때는 애플A 모드부터 먼저 촬영을 할 건데 제가 턱받이를 앞에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애플A 턱받이가 있어요. 이 턱받이가 빠집니다. 빠지는데 이게 원장님께서 이렇게 끼우시면 턱이 이렇게 굽혀서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턱받이가 앞으로 가게끔 끼워주셔야 되고요. 네,
너무 앞으로 가면 코가 높으신 분들은 이 필터에 코가 닿아서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해주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마 거치대가 있는데요. 이 거치대는 아래로 내려오고 위로 올라갑니다. 대부분은 가장 위로 올려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위로 올려주신 상태에서 얼굴이 작으신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이렇게 낮춰서 헤어라인을 잘 맞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올려놓고 들어갈 거고요. 고객님께 이제 들어가라고 디렉션을 주실 때는 먼저 이 턱받이에 맞춰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 고객님께서 팔을 양손으로 뻗어서 기계를 앉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그래서 이 상태로 턱받이에 받쳐서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되고 커튼을 쳐주시면 이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를 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그래서 이 상태로 보시면 지금 콧김이 이렇게 서리고 있어요. 고객님께서 필터에 들어간 상태로 숨을 편하게 쉬시면 이렇게 콧김이 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고객님께 들어가실 때는 숨 잠깐 참아주시고 들어가 보실게요. 라고 안내를 주시면 되고요. 눈 한번 감아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시고 슛 누르시면 찰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럼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 숨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상태로 바로 포트레이트 모드 촬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촬영하겠습니다. 하시고 슛 해주시면 되고 애플A 모드에서만 숨 참아주시면 되고 애플A 필터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포트레이트 모드나 6배 모드 찍으실 때는 숨을 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슛 하시고 세이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나와주시고 핸드폰 화면을 다시 보시면 이 애플레이는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0도, 45도, 60도로 할 수 있는데 정면이고요. 한 번 꺾으면 30도, 두 번 꺾으면 45도, 세 번 꺾으면 60도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촬영하실 때는 정면 하나, 30도 하나, 정면 30도 하나 이렇게 촬영을 하실 거라서 한 번 정도 꺾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꺾으시고 모델분 들어가실 때는 의자 달린, 바퀴 달린 의자를 하셔서 고객님 몸이 통째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턱 받치시고 얼굴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계를 앉듯이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상태로 마찬가지로 커튼 쳐주시고 다시 화면 공유해드리면 애플A 모드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고객님 숨 편하게 쉬고 계셔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머리에 받쳐두는 게 살짝 보시나요? 살짝 나와보시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살짝 내려주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렇게 헤어라인에 이 까만색 원이 딱 닿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고객님 고개가 쑥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헤어라인에 맞춰서 촬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 잠깐 참아주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시고 숨 편하게 쉬셔도 됩니다. 스트레이트 모드 촬영하시고 저장 그리고 UV 모드도 촬영하시고 모델분께서 선크림을 아주 꼼꼼하게 바르셨어요. 나와주시고 반대편도 꺾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 애프터 사진을 찍을 때 고객님들 이 애프터 사진 관리가 다 끝나고 애프터 사진을 찍을 때 각도가 똑같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옆에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오버레이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오픈을 누르면 오늘 찍었던 사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애플A 모드를 불러오면 이렇게 실루엣이 뜨는데요. 이 실루엣을 요거를 통해서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70% 정도로 하셔서 고객님을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지고 안 맞춰지고 할 수 있는데 고객님 고개가 살짝 틀어졌던 과정을 하면은 지금 너무 진해서 안 보이네요.
지금 살짝 안 맞죠?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시면 거의 선명하게 맞습니다. 왜 살짝 왼쪽으로 갸우뚱 해보실까요? 더 많이 좀 많이 해보실까요? 많이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편하게 해보시면 똑같이 맞습니다. 이 상태로 촬영을 하시면 저장할 때 오버레이 되어 있는 사진은 저장이 안 되고 이렇게 애프터 사진만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켜고 끄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나와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초점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초점 맞추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시 이 초점을 맞추실 때는 원장님께서 초점을 코에 맞출 건지 볼에 맞출 건지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초점 맞출 때 얘를 다시 정면으로 두시고 고객님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고개 길게 안으시면서 턱 갖다 대시고 쭉 눈 한번 감아주시고 포트레이트 모드로 바꿉니다. 포트레이트 모드로 바꾸면 조명이 환하게 켜지면서 잘 보여지는데요. 네, 줌을 당기시고 줌을 당기면 지금 초점이 잘 안 맞아 있는 상태예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실 거냐면 자, 이 상태로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점점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고 약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진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콧볼에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콧볼에 완벽하게 맞췄는데 콧볼에 완벽하게 맞추면 여기 옆이 굉장히 흐려집니다. 눈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조금 옮기면 여기 나비존이라고 하죠. 나비존쯤으로 조금 옮기시면 적당히 잘 보입니다. 코도 좀 적당히 잘 보이고 나비존도 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 초점을 맞춰주시고 다시 줌을 빼서 촬영을 하시면 초점이 맞은 상태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주시면 UV 모드에서든 포트레이트 모드에서든 굉장히 초점이 잘 맞은 상태로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코에 블랙헤드 화이트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시면 코에 초점을 다시 맞추시면 됩니다. 코에 이렇게 선명하게 코에 딱 맞춰서 찍으시면 확대했을 때 코가 굉장히 잘 보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나비존이나 턱이나 볼 바깥쪽이 많이 좀 디테일하고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옮기셔서 그 부분만 선명하게 찍으시고 다시 초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눈 쪽으로, 볼 쪽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맞췄는데요. 초점을 굉장히 선명하게 맞췄는데 코로 가면 코가 굉장히 흐리죠. 그래서 중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좀 당겨주시면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델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애플A 촬영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서 원장님들께서 조작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애플A 모드 분석하실 때는 제가 포트레이트 모드랑 UV 모드는 포트레이트 모드랑 UV 모드는 반드시 동시에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등고선이 나오는 것도 정면 하나 양 이렇게 두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조작이 서투실 수 있어서 애플A 이 프로그램 안에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뷰어를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트레이트와 UV를 비교하실 때는 오늘 찍은 모델분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모델분 오늘 선크림 아주 꼼꼼하게 바르셔서 이렇게 새까맣게 나왔지만 자, 비교를 굳이 해보자면 오늘 찍은 포트레이트 이렇게 두시고요. 마우스 이렇게 스크롤 있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스크롤을 당기시면 자동적으로 같은 부위가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고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활용해보셔서 풀스크린으로 하시면 이렇게 쓱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거나 그리고 포트레이트와 UV 모드는 이렇게 동시에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두 개를 두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지만 그 FA 모드는 세 개를 둬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 사진이라도 불러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띄워두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시에 띄우실 경우에는 근데 사실 애플A는 크게 확대할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딱 보고 바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확대할 일이 거의 없는데 그래서 좌우 대칭 정도만 확인을 할 거라서 확대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진 파일을
커서 그냥 크게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왜냐면 얘는 지금 너무 작기 때문에 6 컷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좀 한도 크기가 좀 작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사진 하나하나 켜 가지고 3 개를 동시에 화면 꽉 차게 띄워 놓고 분석하시는 걸 쪼금 더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1:1 분석하실 때는 이 뷰어를 쓰셔서 포트레이트 모드랑 UV 모드를 동시에 불러와서 같이 비교하면서 하시는 게 쪼끔 훨씬 편하실 거고요. 왜냐면 스크롤 하나만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애플A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사진이 너무 작아져서 사실 그냥 사진을 직접 켜서 비교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제가 쪼끔 어 온라인이라서 이렇게 듀얼로 애플A 모드도 켜고 애플A 화면도 켜서 보여드리고 핸드폰 화면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쪼금 서툴었는데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고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